안녕하세요, 주부스토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신혼집을 구할 때 무조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돈이 없어서 전세로 사는 건데 전세를 살지 말고 내 집 마련을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택을 매수할 돈이 있음에도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로 시작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대출을 활용하거나 갭 투자하는 방법, 분양권 매수하는 방법, 재개발 물건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좀 더 저렴하게 등기를 치는 게 가능합니다. 또 투자 가치가 있는 구축 아파트 및 작은 평형의 아파트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혼은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해야 되고 남들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비싼 아파트만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남들이 다 전세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전세로 살아야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내가 살지 않는 동네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중에 가진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몸테크를 했을 때 나중에 얼마나 크게 자산을 불려줄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테크란 미래를 보고 재건축, 구축 아파트에서 거주하거나 투자를 위해서 월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4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 가치가 높은 구축 아파트 및 작은 평형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신축 아파트 및 핵심 입지의 아파트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긴 하지만 전세를 사는 방법보다는 훨씬 자산을 불리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21일 이후 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 걸린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분양한 물량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을 매수하려면 계약금 10에서 20%와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개발 물건 매수를 통해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은 사업 단계가 초기일수록 저렴하게 매수 가능합니다. 즉, 시간을 돈으로 사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 끼고 매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적은 돈으로 등기를 치는 게 가능합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투자와 거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길 원하신다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합니다. 6억짜리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 6억을 다 모아서 매수하려면 평생이 걸려도 사지 못합니다. 자산을 모으는 기간보다 주택 가격 상승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 재테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늘리는 데 활용하는 레버리지는 좋은 부채이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의 경우 9억 이하 기준으로 4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은 50%, 비규제 지역은 70%의 대출이 나오죠. 보통 대출 가능 금액을 말할 때 LTV, DTI, DSR 등 어려운 용어 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흐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주는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비규제 지역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내에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선 내가 갈 수 있는 최고 입지의 매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거주와 함께 투자 가치도 있는 아주 좋은 자산이 생기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게 되면 대출을 받지 않고도 내 집 마련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이 있고 전세가 4억이라면 여러분들은 2억만으로도 등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등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투자 방법을 갭 투자 또는 전세 끼고 매수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낮은 분들이라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투자 목적도 있지만 미래에 내가 거주하려는 주택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가기 전에 현재 가격으로 미리 찜해두는 것입니다. 지금 2억에 살 수 있는 집도 1년 뒤에는 1억 이상 증가하게 되면 근로소득만으로 모아서 사기에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미리 매수해둔 뒤에 실거주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를 하는 거죠. 저 또한 이 방법을 통해서 약 500만원 정도로 등기를 쳤으며 1년 반 만에 1.5억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여 월세를 살면서 전세금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전세를 사니까 우리도 전세를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 미래의 배우자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이 의미가 있으려면 미래에 집값이 오르는 매물을 고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와 거주를 분리하여 집을 매수했는데 몇 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또는 집값이 떨어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